지금은 세계를 호령하지만 스페이스 X의 시작은 비참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죠. 시계를 2001년으로 돌립니다. 청년 머스크는 러시아로 갑니다. 로켓을 사고 싶었거든요. 화성에 식물을 보내려 했죠. 러시아 장군들은 비웃었습니다. 돈은 있냐, 꼬마야? 로켓 한 발에 $800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죠. 머스크는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엑셀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정보 풉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스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로켓 원자재 값은 얼마지?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재료비는 로켓값의 3%뿐, 나머지 97%는 거품이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든다. 그렇게 2002년 5월 스페이스X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로켓 공학은 너무 어려웠죠. 2006년 첫 로켓 펠컨 5 발사 33초 만에 추락합니다. 엔진 화재, 연료 누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2007년 2차 발사도 실패. 로켓이 공중에서 춤을 췄죠. 대망의 2008년 3차 발사. 이번엔 성공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단과 2단이 충돌하며 또다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머스크의 멘탈도 터졌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테슬라도 파산 직전이었죠. 머스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은 돈을 쪼개서 둘 다 살릴지 아니면 하나에 몰빵할지. 그는 마지막 도박을 겁니다.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4차 발사를 준비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스페이스X는 끝. 직원들도 짐 쌀 준비를 했죠. 2008년 9월 28일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울립니다. 3, 2, 1, 발사! 펠컨 1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마침내 궤도 진입에 성공합니다. 민간 최초 액체 로켓 성공,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돈이 없었죠. 장호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바로 나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16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우리 돈 약 2조 원 규모.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송 계약. 스페이스X는 기사회생합니다. 이 돈이 없었다면 지금의 펠컨 9도 스타링크도 없었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가 우릴 살렸다. 사랑해요, 나사. 실패를 먹고 자란 괴물 기업. 이것이 스페이스X의 뿌리입니다. 러시아의 문전박대와 3번의 처절한 실패가 지금의 독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이제 상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로켓을 왜 한 번 쓰고 버려? 다시 주워와서 쓰면 되잖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사용 로켓의 등장이죠.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덧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로켓 회사요. 당신 미쳤군요. 2002년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당시 우주 산업은 국가의 영역,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공룡들의 독점 무대였죠. 인터넷 사업가 따위가 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입니다. 머스크는 화성 오아시스라는 엉뚱한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화성에 소형 온실을 보내 식물을 키우겠다는 거였죠. 로켓을 구하러 러시아로 갑니다. 목표는 드네프르라는 ICBM, 핵탄두를 뺀 미사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은 그를 무시했죠. 로켓 하나에 $800만 달러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 꼬마야. 심지어 침을 뱉었다는 일화도 전기에 기록될 정도의 굴욕이었죠. 빈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머스크는 분노 대신 엑셀을 켭니다. 그리고 제1원칙 사고를 돌리죠. 로켓의 진짜 원가는 얼마일까? 항공우주 등급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 원자재 가격을 싹 다 더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완제품 가격의 3%밖에 안 되네. 나머지 97%는 관료주의와 하청의 하청이 만든 거품이었죠. 오케이, 내가 직접 만든다. 2002년 6월 캘리포니아의 낡은 창고에서 스페이스X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로켓 천재 톰 뮬러를 영입하고 2006년 첫 로켓을 내놓습니다. 이름은 펠컨 5, 스타워즈 밀레니엄 펠컨에서 땄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2006년 3월 역사적인 1차 발사. 이륙 33초 만에 추락합니다. 원인은 고작 녹슨 너트 하나. 연료관이 터져 화재가 났습니다. 1년 뒤 2007년 2차 발사. 이번엔 우주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단 분리 후 로켓이 미친 듯이 회전하다 폭발합니다. 연료통 안에서 연료가 출렁거리는 슬로싱 현상을 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2008년 3차 발사. 머스크의 돈도 바닥나가고 있었죠. 1단 분리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1단 로켓이 뒤따라오던 2단 로켓 꽁무니를 들이받습니다. 잔여 추력 계산 오류였습니다. 로켓은 또다시 공중분해됩니다. 상황은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폭발. 투자금은 씨가 말랐고 테슬라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혼 소송까지 겹치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돈이 없다. 딱 한 번 남았다. 남은 돈을 쪼개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나누어 넣으면 둘 다 죽고 하나에 몰빵하면 하나는 삽니다. 머스크는 마지막 도박을 겁니다. 모든 자산을 털어 4차 발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직원들은 부품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며 불철주야 매달렸습니다. 2008년 9월 28일 오멜렉 섬. 이번에도 실패하면 회사는 끝.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펠컨 1이 하늘을 찢고 올라갑니다. 마의 1단 분리 구간 통과. 2단 엔진 점화. 성공. 9분 뒤 궤도 진입 확인. SpaceX Orbit Reached. 전 세계 최초의 민간 액체 로켓이 성공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하지만 여전히 통장 장호는 영. 성공은 했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이었던 200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기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당신들에게 계약을 주겠습니다. 계약금은 무려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 규모의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 CRS, 국제우주정거장의 화물을 배달해달라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없었다면 지금의 스페이스 X는 없습니다. 머스크는 훗날 고백합니다. 나사가 아니었다면 우린 죽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 16억 달러는 종잣돈이 되어 펠컨 9과 드래곤 우주선을 만드는 거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서 쫓겨나던 벤처 기업이 나사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머스크의 눈은 더 미친 곳을 향했습니다. 로켓 쓰고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 비행기처럼 다시 쓰면 되잖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던 재사용 로켓에 도전한 겁니다. 모두가 비웃던 망상을 현실로 만든 기술의 정체. 다음 파트에서 공개합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장이 말합니다. 자, 이 비행기는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새 비행기를 가져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우주산업은 60년 동안 이 미친 짓을 계속해왔습니다. 로켓은 한 번 쏘면 끝이었으니까요. 수천억 원짜리 일회용품이었죠. 머스크는 이 상식에 도전합니다. 기름만 다시 넣고 쏘면 되잖아. 일명 재사용 로켓 프로젝트. 전문가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난이도가 미쳤거든요. 총알을 쏴서 다시 총구로 받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주로 올라간 로켓이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걸 수직으로 세워서 지정된 위치에 사뿐히 내린다. 태풍 속에서 연필을 세우는 격이죠. 하지만 스페이스 X는 해냈습니다. 2015년 12월 역사적인 순간 펠컨 9 1단 로켓이 우주에 화물을 올려놓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섰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게 진짜 되네? 더 충격적인 건 해상 착륙입니다. 바다 위 좁은 드론십에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
로켓을 꽂아 넣었으니까요. 드론십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물론 내열 여전히 사랑해 OCIS3. 설명서 좀 읽어봐. JRTI. SF 소설에서 따온 이름들이죠. 이 기술이 왜 무섭냐고요? 가격 파괴 때문입니다. 경쟁사 ULA의 발사 비용은 1회당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쓰면 원가가 1심로 떨어집니다.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죠. 중국, 러시아, 유럽이 덤벼도 못 이기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수직계 열화. 보통 우주 기업들은 부품을 여기저기서 사옵니다. 엔진은 A사, 탱크는 B사. 이러면 마진이 계속 붙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다릅니다. 나사 하나, 밸브 하나, 메인보드 기판까지 직접 만듭니다. 전체 부품의 85%를 자체 생산. 유통 마진을 싹 없앤 겁니다. 여기서 탄생한 명작 엔진, 바로 멀린입니다. 등유를 쓰는 1세대 엔진인데 무게 대비 추력이 세계 최고죠. 하지만 머스크는 만족 안 합니다. 화성에 가려면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만든 괴물 엔진, 차세대 랩터 엔진입니다. 연료가 등유가 아닙니다. 바로 메탄 CH4를 씁니다. 왜 하필 메탄일까요? 화성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땅에는 얼음물이 있죠. 이 둘을 화학 반응시키면 메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화성 현지에서 주유해서 지구로 돌아오겠다는 큰 그림, 이 빅픽처가 랩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폭발, 또 폭발했습니다. 2015년 CRS-7 미션, 발사 2분 만에 공중분해. 원인은 고작 60cm짜리 지지대. 강철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헬륨 탱크가 터져버린 겁니다. 2016년엔 더 황당했죠. 에이모스 6 위성 폭발 사고. 발사도 아니고 연료 넣다가 발사대 위에서 터졌습니다. 페이스북의 인터넷 위성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죠. 주커버그가 엄청 화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무서움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보통 기업은 실패를 숨깁니다. 주가 떨어질까봐 쉬쉬하죠. 그런데 이들은 영상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터뜨렸어. 그리고 미친 듯이 분석합니다. 3,000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0.005초 단위 영상 분석, 실패 데이터를 먹고 진화하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은 발사 성공률 99%의 괴물이 됐죠. 이제는 유인 우주선도 띄웁니다. 크루 드래곤을 보세요. 과거 우주선은 버튼 투성이었죠. 복잡하고 촌스러웠습니다. 스페이스X는 터치스크린을 씁니다. 테슬라 자동차처럼 깔끔하죠. 우주복은 또 어떻고요? 미베린 타이어 같은 뚱뚱한 옷? 아닙니다. 턱시도처럼 슬림하죠. 할리우드 의상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으니까요. 기술의 감성까지 입힌 겁니다. 이 모든 혁신이 합쳐져서 지금의 독점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 점유율 무려 80%를 장악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중국, 러시아, 기타 등등.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독주체제. 이것이 월가가 주목하는 해자 모아트의 정체입니다. 자, 기술로 독점을 만들었으니 이제 돈을 쓸어 담을 차례죠. 우주에 띄운 4만 개의 현금 인출기. 스타링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덧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술 자랑은 여기까지.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우주에 띄운 4만 개의 기지국, 현재 6,000개 넘게 띄웠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기존 통신 위성을 보세요. 지구 상공 36,000km, 정지 궤도에 떠 있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신호가 느리죠. 게임, 영상 통화,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고도 550km 저궤도에 띄웁니다. 기존보다 60배나 가깝습니다. 지연 속도 20m, LTE나 YG랑 맞먹습니다. 산고로지, 망망대해, 비행기,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터까지 지구상의 인터넷이 안 터지는 음영지역을 없애버린 겁니다. 현재 가입자 800만 명 돌파.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많다가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구독 경제 모델이라는 거죠. 한번 설치하면 계속 씁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70%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켓 발사는 거들 뿐. 진짜 돈은 통신비로 버는 겁니다. 월가는 예측합니다. 스타링크 분사만 해도 시총 1,000억 달러는 넘는다. 이것이 스페이스X의 든든한 현금 인출기 캐시코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야망은 인터넷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가 준비한 진짜 게임 체인저, 바로 스타쉽.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높이 102cm, 40층 건물 크기. 자유의 여신상보다 큽니다. 아폴로를 달에 보낸 세턴 V. 스타쉽은 그 추력의 2배입니다. 한 번에 100명을 태우고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스펙이죠.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펠컨 9도 쌌지만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이 목표입니다. 1단 부스터뿐만 아니라 2단 우주선까지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1kg당 발사 비용이 현재 $2,000 수준에서 단돈 $10까지 떨어집니다. 서울 제주 비행기 값으로 우주에 물건을 보내는 시대, 우주 물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미친 기술, 바로 메카질라. 영화 고질라에서 따왔습니다. 140미짜리 거대한 발사탑에 젓가락 같은 로봇팔이 달렸죠. 우주 갔다 돌아오는 로켓을 공중에서 낚아챕니다. 착륙달이 무게를 줄이고 바로 발사대에 꽂기 위해서죠. 받아서 연료 넣고 다시 발사. 1시간 내 재발사가 목표입니다. 비행기 스케줄처럼 돌리겠다는 머스크의 광기 어린 집착이죠. 자, 그럼 이 스타쉽으로 화성만 가느냐? 아닙니다. 지구에서도 돈을 씁니다. 지구 1일 생활권 프로젝트, Earth to Earth. 스타쉽을 여객기처럼 쓰는 거죠. 서울에서 뉴욕까지 14시간 걸리죠. 스타쉽 타면 30분 컷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지구 반대편으로 꽂아버리니까요. LA 30분, 런던 29분, 도쿄 30분, 지구 어디든 1시간 이내 도착. 과거 콩코드 여객기는 망했죠. 너무 비싸고 시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스타쉽은 경제성이 다릅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을 태우고 연료비는 싼 메탄을 씁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으로 로켓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글로벌 항공 물류 시장은 스페이스X가 다 먹게 됩니다. 페덱스, DHL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배송하는 미래. 상상이 되십니까? 스타링크로 돈을 쓸어 담고 스타쉽으로 물류판을 뒤집는다. 이것이 스페이스X의 BM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지구 문제, 우주에서 해결한다. 바로 AI와 국방입니다. 엔비디아도 주목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의 정책, 그리고 우주군 프로젝트, 다음 파트, 미래 비전에서 그 충격적인 계획을 공개합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2026년 상장으로 조달할 수십조 원의 자금. 머스크는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단순히 로켓 더 찍어내기. 아닙니다. 판을 바꿉니다. 바로 AI와 에너지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 AI 돌릴 전기가 없습니다. 챗GPT, 소라 같은 AI는 정이 먹는 하마들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할 정도죠. 게다가 열은 얼마나 납니까? 냉각수 식히느라 바닷물을 씁니다. 머스크는 하늘을 봅니다. 우주로 올리면 되잖아? 이것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시작. 논리는 완벽합니다. 첫째,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 지구에선 밤이나 흐린 날엔 태양광 발전이 멈추죠. 우주엔 구름도 밤도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발전 가능. 둘째, 공짜 냉각 시스템. 우주는 영하 270도입니다. 에어컨 켤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 열기를 그냥 식혀주니까요. 유지비가 영내 수렴합니다. 물론 기술적 난관은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도 말했죠. 우주 방사선 때문에 칩이 녹을걸? 하지만 머스크는 자신합니다. 5년 안에 가능하다. 스페이스X는 이미 자체 칩을 위성에 넣어 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는 운송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대장주가 됩니다. 아마존, 구글, MS가 서버 임대료를 머스크에게 내야 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축, 바로 국방 디펜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통신망이 다 파괴됐을 때 스타링크가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깨달았습니다. 우주가 God, 존장, Battlefield이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젝트, 스타쉴드, 스타쉴드. 이름부터 방패, 쉴드죠. 민간용 스타링크와 다릅니다. 정부와 군대만을 위한 보안 등급 최상위 네트워크입니다.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1. 지구 관측, 첩보 위성. 2. 통신, 암호화된 작전 지시. 3. 탑재체 호스팅, 미사일 추적. 이미 미 국방부와 수조 원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기 하던 걸 스페이스X가 뺏어오고 있죠. 전쟁이 터지면 주가가 오르는 방산주 성격까지 갖게 된 겁니다. 경쟁자들은 어떨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을 만들었죠. 매년 1조 원씩 사비를 털어놓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면서 천천히 가면 이긴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스페이스X가 400번 쏘는 동안 블루 오리진의 궤도 진입 횟수, 사실상 여전에 가깝습니다. 차세대 로켓 뉴 글렌은 몇 년째 연기만 되고 있죠. 머스크는 베이조스를 놀립니다. 제프 후, 제프 누구? 현재로선 독점입니다. 적어도 향후 5년에서 10년은 스페이스X의 독주를 막을 자가 없어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로 인프라를 깔고 스타실드로 국방을 책임진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을 모아 화성에 도시를 짓는다. 이것이 2200조 밸류의 진짜 근거 펀더멘털스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투자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이 원대한 꿈에 동참하려면 당장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할까요? 비상장 주식을 살 방법은 국내 수혜주는 누구일까? 이제 실전 투자 전략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는 다 들으셨고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형, 뭘 사야 돼? 이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가장 핫한 미국 주식부터 보죠.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라 못 사는데 월가가 주목하는 단 하나의 종목, 바로 에코스타 사티에스입니다. 이 회사는 위성 방송사인데 최근 기막힌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주파수 사용권을 스페이스X에 넘겨주는 대가로 현금 대신 지분을 받았습니다. 무려 111억 달러어치나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에코스타 주식을 사면 스페이스X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 가치가 오를 때마다 에코스타 주가도 연동됩니다. 이미 바닥 대비 300% 올랐지만 상장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일 대장주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본업인 방송 사업은 적자거든요. 오직 스페이스X 지분 가치 하나로 버티는 종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머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K우주. 한국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첫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의 스페이스X를 꿈꾸죠. 누리호 엔진을 만들고 차세대 발사체를 총괄합니다. 우주 산업이 커지면 가장 묵직하게 갈 대장주입니다. 둘째, 이노스페이스. 코스닥 상장한 민간 발사체 기업.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을 노립니다. 스페이스X가 버스라면 이노스페이스는 택시 전략이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셋째, 소재 부품주. 로켓 엔진은 고온을 견뎌야 하죠. 특수합금, 니켈 관련주들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은 알겠는데 언제 사요가 중요하죠. 세 가지 전략을 드립니다. 본인 성향에 맞춰 고르세요. 전략 A, 야수의 심장. 2026년 상장 직후 불나방 전략. 상장 초기엔 변동성이 미칩니다. 하루에 30%씩 오르내릴 겁니다. 단테 자신 있는 분들만 소액으로 축제를 즐기세요. 단, 물리면 답 없습니다. 전략 B, 현명한 줍줍. 상장 후 6개월을 기다리세요.
락업 의무보 유학약이 풀립니다. 직원들과 초기 투자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빠질 때, 거품이 꺼지고 바닥을 다질 때, 그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입니다. 페이스북 메타도 그랬고 우버도 그랬습니다. 전략시 이춘흠 3구 존버. 난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적립식으로. 스타링크 매출이 찍히고 스타쉽이 화성에 갈 때까지 5년 이상 묻어두는 겁니다. 단, 몰빵은 절대 금지. 왜냐하면 머스크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수니까요. 트윗 한 줄에 반토막 날 수도,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비중까지만 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우주 산업의 원년이 될 겁니다. 로켓이 솟아오를 때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주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50분짜리 요약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